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이번에 진접 2지구 S1 블록에 대한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안내문이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청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진접 2지구의 S1 블록이나 S2 블록 청약 좀 고민 중이신 분들은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관 추천 안내문만 좀 나왔어요. 현재 6월 20일 정도에 특공이나 일반 민간 분양에 대해서 공문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관 추천에 대해서 먼저 나왔고, 보면은 기관 자체가 좀 많이 변했어요. 원래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잡혀있던 그 예정된 입주일이 있었는데 그게 좀 상당히 뒤로 밀린 게 지금 보입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25년 12월 뭐 이렇게 좀 돼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이번에 나온 공문을 보니까 27년 4월 달로 좀 많이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한 1년 4개월 정도 뒤로 늦춰진 게 조금 좀 아쉽죠. 그 외에 세대수도 좀 늘었습니다. 세대수 좀 늘고 변동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한 내용 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공공 청약이나 민간 청약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LH 쪽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번에 좀 원래 계획된 내용보다 물량이 좀 줄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둔촌 주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원자재 값이나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공사들이 좀 많이 늦춰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6월달 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조금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현재 뭐 현재 공문 내용도 보면은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현재 얼마 정도 분양할 거라는 얘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분양하게 되는 S1 블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민간 사전 청약을 보면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청약 통장이 무조건 있어야겠죠, 당연히.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24개월입니다. 24개월 정도는 납입을 하셔야 됐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하셔야 되죠. 그리고 당해 요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해 요건을 채우시는 게 좀 상당히 유리하죠. 당해 요건 같은 경우는 공공 같은 경우는 뭐 3, 5, 2 이렇게 좀 진행돼요. 왕숙이나 뭐 기존에 분양됐던 공공 같은 경우는 당해가 30, 그 다음에 뭐 수도권, 그 다음에 경기도권 뭐 해갖고 30%, 50%, 20% 이렇게 나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당해가 50, 그 외가 이제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요건을 우선적으로 갖고 계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무주택 기준입니다. 무주택 같은 경우는 뭐 민간 분양 같은 경우 추첨제에서도 1주택자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근데 처분 조건을 붙는 물량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첨제 물량 중에서 100이라 그러면은 75%는 무주택자한테 배정되게 돼 있고, 나머지 25%가 1주택자 처분 조건을 내건 1주택자한테 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죠. 그리고 혼인하신 분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혼인하시고 그냥 자녀가 있으신 분하고 소득 요건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좀 청약 받는데 유리하다는 거,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좀 차이점을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민간과 공공의 차이점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이거 같아요. 당첨자의 재청약 불가. 민간 같은 경우는 한번 당첨되게 되면 사전 청약 같은 경우죠. 민간의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당첨되게 되면은 재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든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뭐 본청약이든지 뭐 다른 사전 청약이든지 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단 당첨된 그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은 그때는 청약 통장이 다시 살아나는 걸로 해서 다시 청약 자격을 갖게 되죠. 근데 공공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 당첨돼도 사전 청약은 하지 못하지만 본 청약 같은 경우는 내가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점이 많고, 근데 재산 요건하고 일반 분양 물량도 좀 차이가 납니다. 일반 분양 물량도 배정된 물량이 민간 같은 경우가 좀 많죠. 일반 분양 물량도. 그 다음에 추첨제의 소득 요건도 조금 완화되죠. 조건 같은 경우가. 그리고 가점 기준이 공공 일반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의 금액을 봅니다. 금액.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 해갖고 뭐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청약통장이 뭐 2천만 원이다, 뭐 1,500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일반 분양에 가점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점 기준이 있죠. 무주택 기준이라든지 청약통장 납입 횟수라든지 부양가족 이런 것들로 해서 가점대를 좀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조금 많은 것, 그런 것도 있고, 대형 평수가 있죠.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가 좀 있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34평형까지 해서 국민주택 평형까지만 해당되는데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큰 평수, 뭐 38, 39, 40평 이상, 뭐 50평 뭐 이 정도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또 좀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주 의무 완화된다는 게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거주 의무라는 거는 현재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외 지역이죠. 내가 만약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도 있고 보통 보면은 인근 시세에 따라 달리게 되죠. 100%나 뭐 80에서 100, 그 다음에 80% 미만해서 전매 제한 같은 경우 5년, 8년, 10년, 뭐 3년, 6년, 8년 이런 식으로 되고 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3년이나 5년 정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현재 이 기준이 지금 없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가 당첨이 되고 나면은 그 당첨된 주택을 세를 주고 나중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걸 좀 하지는 못하죠. 원칙적으로. 내가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당첨돼서 일정 부분의 계약금하고 잔압 한 2회 정도 납입을 하게 되면은 그 후에 전세를 놓고 그래서 내가 기존에 받았던 대출 뭐 상계시키고 해서 조금 더 자금적인 면에서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게끔 변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뭐 간략하게 청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청약 제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민간 사전 청약에는 예치금이라는 게 있죠. 예치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준입니다. 진접 이지구가 남양주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는 거, 이 부분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광역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3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밖에 광역시 때는 250,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지역, 남양주시겠죠. 남양주시나 뭐 구리시나 뭐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을 청약 예치금으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한 38평에서 39평 정도 됩니다. 이게 이번에 기간 추천 특별 공문에 보면은 S1 블록 같은 경우는 예정되어 있는 평형대를 보면은 제일 큰 평형대가 39평형, 그리고 30평형대, 그 다음에 34평형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에서는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 400, 300 이 정도까지 예치금을 좀 갖고 계시면은 청약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고 배정 물량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좀 많이 늘었죠. 이번에 30% 하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에서 30%의 물량이 추첨제로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은 민간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에서 20%, 그 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20%, 기간 추천 같은 경우는 10%, 다자녀는 10%, 노부모 3%, 일반 공급이 30% 물량이 배정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확정은 아니에요. 물량은 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 추천으로 배정된 물량은 뭐 19가구가 배정됐죠. 10% 물량에. 그래서 생애 최초나 뭐 2배 물량에서 뭐 38가구 이렇게 좀 배정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일반 공급 물량이 좀 많이 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청약 통장 납입 횟수가 있죠. 그럴 경우 보면은 보통 다 24개월인데 신혼부부나 아니면 기관,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6개월 경과 이 정도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고 나머지 24개월 이상, 24회 납입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대 조건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죠. 적용되고 그 다음에 노부모 같은 경우도 세대주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도 적용되고 이순위 같은 건 미적용이 되는데 이순위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죠. 이순위 같은 경우는 거의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세대원, 무주택 세대원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 요건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거주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1년 이상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50% 이상 우선 순위에 해당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당해 요건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요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생애 최초하고 그 다음 신혼 부부만 적용이 되고 그 외에는 미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고 재산 금액은 3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기준이. 그리고 자녀의 유무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으로 변경됐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도 좀 변경된 내용이죠. 그리고 일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일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자녀 같은 경우는 2순위고 자녀가 있을 때는 1순위 적용되니 이 부분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 당연히 자녀 요건이 적용이 되고 그 외는 미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는 160% 초과, 부동산 같은 경우는 3억 3,100만 원,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160% 초과 3억 3,100만 원까지 해서 조금 완화됐죠. 소득 요건 같은 경우도. 나머지는 다 미적용됩니다. 그리고 1순위 요건과 당첨자 선정 같은 경우 보면은 1순위 요건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 순위가 소득이 좀 적을수록 우선순위에 배정됩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소득 130% 이하가 50%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160%에 20% 배정이 되고 나머지 30%는 추첨제로 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으면 1순위, 2순위는 무주택 2년의 요건이 적용되고 미성년자 자녀 수로 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 부분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당해 50% 우선, 그 다음에 노부모 같은 경우는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노부모는.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도 75%는 가점제, 그리고 25%는 추첨제죠. 85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평형 때는 75, 25 해서 가점제하고 추첨제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 85제곱미터 이상 큰 평수는 50% 가점제, 50%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당연하죠. 그리고 선납금 포함해서 600만 원. 이 조건이 좀 있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르죠. 다른 데는 200이나 뭐 300 이 정도 조건만 되면 되는데 선납금 포함 600만 원의 조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적용되는 게 혼인기간 7년 이내, 그리고 소득 100% 이내가 50% 우선 공급이고 140% 이하 20% 나머지 추첨제로 이렇게 적용되고, 그다음 다자녀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그 다음에 가점제 적용한다는 거, 이 부분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부모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등본 안에 같이 등재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그 등본이 유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자격 조건이 되죠.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는 제외되니까 5년 이내에 내가 뭐 다른데 당첨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자격 조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1주택자는 추첨제는 해당이 되는데 2주택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청약 자격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가점과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점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점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민간 같은 게 좀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점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75% 가점제, 25% 추첨제, 그리고 85제곱 초과는 50% 추첨제, 50% 가점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 이 경우는 32점이 배정되죠. 그래서 30세 미만, 그때까지 30세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이 해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혼인을 하게 됐다. 내가 뭐 20살에서 결혼했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10년 더 빨리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조하시고, 그래서 15년 이상 가면은 32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점이 32점이고, 근데 부양가족 수 같은 경우는 35점입니다. 배정된 부양가족 수 같은 경우는 배정되는 점수가 35점이고, 6명 이상, 6명 이상이니까 35점이면은 6명 이상 될 가구는 뭐 거의 없겠죠. 근데 35점 이렇게 돼 있고, 독신인 같은 경우 0명이었을 때 혼자 사는 경우에는 5점입니다. 5점. 그리고 한 명에 5점씩 해서 6명일 경우는 35점 이렇게 올라가고, 입주자 저축 납입 기간 같은 경우는 17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2점 해서 1년에 1점씩 올라가서 15년 이상 납입하게 되면은 17점 해서 총 84점의 만점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주택 기준 같은 경우는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그러죠.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공공 같은 경우는 다 무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보면은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는 뭐 보통 보면 한 6평 정도 되죠. 원룸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전부 다 무주택으로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뭐 금액이 아무리 비싸도. 근데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지가 8천, 이건 이제 수도권 제외 지역이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 1억 3천 이렇게 해당될 경우, 이건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하는데 25평 정도죠. 25평에 공시지가가 한 1억 3천이니까 뭐 시세로 하면 한 2억대 초반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게 되면은 공공 같은 경우는 유주택이에요. 근데 민간 같은 경우도 특공 같은 경우는 유주택인데 민간 일반 같은 경우는 이게 무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좀 참조하셔갖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얼마 가격이고 그 다음에 현재 시세가 어떻게,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죠. 그 지분 상속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청약을 넣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지분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을 형제들하고 나눠서 뭐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럴 경우는 전부 다 유주택으로 해당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건설사에서 내 서류를 살펴보고 나서 나한테 부적격 통보를 해올 겁니다. 아마 당신은 이게 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유택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 공문을 받고 나서 3개월 안에 처분하게 되면은, 다자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미성년자 자녀수가 만점이 40점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자녀수가 15점, 세대 구성 5점, 무주택 기간이 20점, 당해지역 거주 기간. 그래서 이전 입주자 저축 기간 해서 이렇게 좀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보면은 미성년 자녀수가 5명이 지금 40점이 만점이죠. 그 다음에 4명일 건 35점, 다자녀 기본에 3명일 건 30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 자녀수 같은 경우는 3명 이상 15점, 1명당 5점의 좀 가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자녀 특별공급 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좀 자녀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세대 구성원 같은 경우는 3세대 이상, 그러니까 뭐 할머니, 나, 그리고 자녀까지 해서 뭐 3세대가 이상 거주하게 되면은 5점의 가점을 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이익을 받게 되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배우자하고 헤어졌던지 뭐 이럴 경우, 특별할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5점의 추가점이 좀 주어진다는 거, 이 부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 20점 되고, 그 다음에 당해적 거주 기간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15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납입 저축 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기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했을 때 5점 이게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같은 경우 보면은 미성년자 자녀수는 태아가 포함되는 겁니다. 태아. 태아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자녀겠죠. 태아 같은 경우도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뭐 그런 자료를 갖다가 요청해갖고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자녀수에 좀 포함이 되는 거죠. 미성년자 자녀수에. 그리고 직계 존속 같은 경우, 세대 구성 같은 경우 직계 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셔야 되고, 한부모 가족으로 5년 이상 경과된 분만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전에 헤어지고 뭐 1년 전에 사별했다 뭐 이런 건 해당 안 되고 5년 이상 경과되신 분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도 포함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아셔야겠죠. 그리고 당해적 거주기간 같은 경우는 19세 이하부터 기간으로 좀 산정한다. 이 부분은 좀 참조하셔야죠. 내가 뭐 유아 뭐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살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 오롯이 기간으로 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19세부터 기간으로 산정해 준다는 거, 이런 부분도 참조하시고, 입주자 납입 저축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좀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저축은 안 되지만 2008년 3월까지의 청약 저축과 2000년 3월 25일까지 청약 부금 같은 경우는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안에 넣으셨다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청약 저축이나 청약 부금 같은 경우는 자녀한테 상속이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뭐 청약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전청약을 분양하게 되는 현재 공고가 나온 건 S1 블록밖에 없기 때문에 S1 블록에 대해서 뭐 영상 찍고 온 것도 있으니까 그거 더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1 블록 같은 경우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현재 위치가 여기고, 뭐 여기 이게 보면 아시겠죠? 왕숙지구죠. 왕숙지구의 위쪽이 이 진접 2지구입니다. 진접 2지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S1 블록 같은 경우는 제일 꼭대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경찰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좀 분양하기로 한 이게 좀 S2 블록이에요. S2 블록, S1 블록하고 두 개를 지금 같이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특별 공급 공문 나온 거는 S1 블록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S2 블록 같은 경우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6월 24일 그 정도쯤에 분양이 예정돼 있으니까 다음 주나 아마 공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참조하는 영상 올릴 테니까 그때도 많은 시청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단 진짜 위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세대하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뭐 단지에 대해서만 좀 그 안에 내용들은 워낙에 많이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세한 건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제일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일 장점은 뭐 더블 역세권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나중에 뭐 9호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현재 4호선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8호선이 이제 완공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별가람역이라고 그러죠. 북부별내. 그쪽에 있는 역하고 해서 8호선까지 연계되고, 교통편 같은 경우는 괜찮죠. 이쪽 전철역 옆으로 해서 터널이 하나 뚫려 있고, 그 터널로 해서 뭐 의정부나 노원, 상계 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편한 그런 교통의 요지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돼갖고 완공되고 입주 시기가 되면은 아마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는 이 일대에서는 교통의 요지가 될 확률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하고 진접 2주의 이 밑에 부분, 이 다리, 길 하나를 두고 지금 서로 붙어 있죠. 근데 이쪽에 보면은 상업지구인데, 상업지구 이쪽이. 진접 2주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왕숙지구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준주거나 뭐 이렇게 좀 설정돼, 이렇게 준주거로 현재 지금 지구 단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해서는 뭐 상가들이 상당히 이제 밀집하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부분 좀 잘 좀 보셔야 될 게 가구 수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이게 원래 지구 단위계가 나왔던 가구 수를 보면은 S1블록 같은 경우죠. 489가구였습니다. 489가구였는데 이번에 공문 나온 내용을 봤더니 가구 수가 512가구로 변했습니다. 이게 원래 잡혀있던 내용들을 보면은 40평대, 50평대까지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없어지고 39평으로 됐기 때문에 가구 수가 좀 늘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 현재 이번에 사전청약에 배정된 물량은 328가구가 이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9가구 같은 경우는 임대 물량으로 10년 장기 임대로 하겠죠,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여기서 살지 않고 왕숙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임대에 거주하시다가 10년이니까 뭐 큰 부담이 없죠. 그 다음에 뭐 5% 이내에서 임대료도 뭐 상승폭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하시다가 왕숙 쪽으로 이전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배정된 물량은 현재 공문 나온 거는 기간 추천 19가구만 현재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직 미지수에 어떻게 배정될지는 신혼부부나 뭐 생애 최초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떻게 배정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다음 주로 해서 모집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참조를 해서 다시 영상 만들 테니까 그때도 많은 시청 좀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진접 2지구에 관한 민간 청약 그리고 진접 2지구 S1블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